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후덥지근해지고 거기서 우리 마음들도 후덥지근해지는 정치사가 우리를 상당히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 대한민국의 화제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을 이 정권의 대리전을 하고 있는 대리전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럴듯합니다. 그 말이 맞는 듯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혼자서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부로 하질 못합니다. 모든 것을 위임받아 위임 권력으로서 그는 행동하고 있다라고 봐도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고 또 제2의 김대엽 사건을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신문 사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신문 사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하고 제2의 김대엽 사건 덮으려는 건가라는 제하의 글이 나왔습니다. 또 문화일보에도 그런 글이 나왔습니다. 문화일보에도 그러한 글. 그러니까 결국 모든 언론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게 뭔가 참 급격하고 급성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이 곧 정권의 어떤 마지막 어떤 조종을 울리게 하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그 여권의 어떤 일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 더불어 윤석열 관련해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때리면은 커지는데 이건 너무 커지는 범위가 너무 높아졌는데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채널A 기자 수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 이제 결과만 보고받으라. 보고받는 것까지 이제 수사지휘를 합니다. 이게 수사지휘입니까? 삼척동자도 그건 수사지휘가 아닙니다.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 고 지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에서 아예 손 떼라. 해버리면 되는 거지. 네? 보고받으라. 결과만 보고받으라. 자문단에 대해서도 나쁜 선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서울중앙지검이 독자를 수사하겠다면서 윤 총장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항명을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입니다. 차기 이 정권에서 검찰총장으로 거의 1순위, 0순위, 특순위라고 얘기가 있는 이성윤. 원래 세상은 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죠. 이성윤 때문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차기에 대통령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도를 위해서는 위임 권력, 추미애를 내려찍으라고 그러고, 아래서는 치받으라고 그러고, 이 대역들, 그 다음에 주변에서는 전방위 압박, 이 속에서 윤석열이 과연 견뎌낼까 하지만 윤석열은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견뎌냈고 오늘도 견뎌내고 내일도 견뎌내다가 드디어 임명권자에서 해임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그러나 해임되는 것은 장렬한 전사를 의미합니다. 장렬한 전사, 그것은 산화하는 것입니다. 산화는 순수하게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환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윤석열의 운명입니다. 네. 중앙지검이 독자 수사하겠다고 턱 윤 총장의 반기를 들어버리니까 추 장관이 이를 또 대받아가지고 윤 총장 상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작전이죠. 이거는 작전하듯이 했다는 거죠. 검찰총장 수사 권한을 빼앗아버리고 허수아비로 만드는과 동시에 이성윤 검찰지검장을 부상시키는
그러한 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은 원래 정권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지금 정치공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추 장관은 벌써 2번이나 수사지휘했습니다. 검찰총장을 자기의 손가락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수하. 검찰을 대통령의 충견 정도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추미애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관 지휘권이 가장 많이 발동된 것은 나치스치아의 독일이라고 이렇게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지금 말이죠. 이 수사 지휘권을 갖다가 이렇게 발동한 나라가 일본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 주변국들이 다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나치스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얘기입니까? 한번 카운팅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밤새도록 밤낮으로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물어뜯는 이러한 형국은 아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고 어디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수사지휘 명령 또 검찰총장 두드러기를 아주 웃으면서 미소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혹시 오를 것도 같습니다. 검찰총장을 매일 두드렸던 법무부 장관으로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지휘 이유에 대해서 이 언론 이 사설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자하고 공모해가지고 재소자에게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라고 의혹을 뒷받침한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채널A 기자하고 검사장의 녹취록에 따르면 기자가 여권 상대로 로비 수사를 언급하자 검사장은 거듭 나는 관심 없다. 기자가 재수자에게 편지를 써놨다고 하자 말을 탁 끊으며 바쁘니 방에서 나가달라 한 그것도 녹음에 나오는 겁니다. 이 녹취에 그런 것이 나온다. 공모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100% 아주 완벽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이것을 억지로 강요죄로 만들고 녹취록을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수사 기록을 본 다른 검사들은 이를 뭐라고 했느냐? 편집치고 악마의 편집이다. 악마의 편집. 이 사건 제보한 측은 취재를 그만 접겠다는 기자를 계속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기자를 만난 날 소셜미디어에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부숴봅시다. 윤석열 개검들. 크크크 이렇게 쓰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같으면 이거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취재 욕심 있는 기자들을 갖다 슬 끌어들여가지고 검사하고 유착관계가 있는 듯이 조작한 것. 바로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9일 뒤에 MBC가 또 탁 출정합니다. 저 MBC. 과거의 MBC는 안 그랬는데요. 저는 MBC 과거에 그 시청자위원을 한 3, 4년 해봤는데 MBC가 상당히 옛날에는 아주 못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MBC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정말 야성이 있었고 아주 참 멋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검언유착이라는 식으로 그냥 프라임타임, 그러니까 아주 시청층이 제일 많을 때 그냥 방송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 방송도 내용 보면 말이죠. 엉성합니다. 네. 여권 비례정당 대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 허위로 지어내가지고 검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당 최고위원은 MBC 제보자의 변호인으로 나선 사람. 채널A 기자가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저께 인터뷰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 채널A 기자가 드디어 처음으로 딱 나와가지고 장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순수한 기자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수한 기자. 정말 취재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했던 그런 기자가 아니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언론이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채널A 기자 이모 기자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 1, 정치 권력 플러스 사기꾼 2, 그 다음에 부안해동한 언론 합작품이다. 조작한 합작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채널A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사기꾼과 부안해동한 언론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나오면요, 앞으로 아무리 수사를 김대엽식으로 한다고 해도요, 이거는 폭발적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굉장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정권을 뒤흔들 수도 있는 하나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거대 권력과 그 권력에 맞서서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환시하는 가운데, 주시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이라고 칭했던 사람들도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MBC도 수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등등. 거기 등장인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바로 검사와 기자가 공모 증거가 있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지만 검찰총장을 압박에 쫓아내려는 그런 속내가 뻔한 보이네. 왜?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고 또 대검 강력부장인데다가 과거에 우선 울산 사건과 이 모든 권력형 비리에 관련된 이 사건을 수사지휘를 했던 바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측근은 측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검찰총장을 압박해서 이 사건으로 검찰총장을 솎아내려는 그 속내까지 벌써 언론은 다 알고 사설에서도 그 자체를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무리 176석을 얻어서 마음대로 폭주를 하고 있지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브레이크는 국민 브레이크입니다. 국민 브레이크, 제가 용어를 한번 창작을 해냈습니다. 국민 브레이크. 176석에 대한 브레이크는 국민 브레이크여야 한다. 이거는 양영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국민 브레이크라는 것도 있어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밝고 행복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 동력이 가장 동이 트기 바로 직전이 매우 춥습니다. 그 긴 터널을 지나면 태양이 불그스름하게 떠오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176석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들이 좌충수라는 것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한참 두고 있는데 넘어질 좌충수를 지금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불과 시작이 얼마인데 그 탐욕으로 얼룩졌던 상임위원장이 하며 공수처법하며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그들의 또 3조 무서운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다섯 사람이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상임위 뭘 만들질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폭주는 바로 폭풍, 더 큰 폭풍 앞에 주저앉을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